예, 반갑습니다. 제가 저희 주로 학회가 제가 이제 아프리카와 이제 프랑스 관련 학회, 그리고 지중해 지역은 이 아랍 이슬람 이쪽 학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데 정말 진짜 배울 게 굉장히 많고 아주 열띤 분위기가 굉장히 앞으로 참 열심히 좀 참석을 해서 뭐 발표를 하든 토론을 하든 질문을 하든 많이 좀 배워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가 제가 사실 이제 올 3월 1일부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학회가 있는지도 모르다가 한 4월 정도에 이슬람 학회 우리 간사님한테 얘기 들어서 그럼 한번 발표 좀 부탁을 좀 했더니 흔쾌히 원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알제리의 상황인데 사실 이제 전공은 이제 간략하게 좀 개인적인 한 2, 3분 정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제 연구 영역이 이제 주로 이제 베르베르어하고 베르베르 문화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마그레브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이렇게 아시지만 아랍뿐만 아니라 토착민 베르베르성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문제를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또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들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지금 이제 연구 과제를 지금 3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게 마그레브 지역 튀니지와 알제리, 말리, 부르키나파소에서 또 테러가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인질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좀 그런데 말리까지를 포함해서 현재 연구 과제를 올해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에서 제 핵심은 베르베르인들이 어떻게 관여하고 어떻게 이슬람 테러 집단과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 혹은 지역성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좀 살펴보고 이렇게 읽고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발표 주제는 부테플리카 대통령과 관련된 말씀인데 저희 지역원에 아젠다가 있어요. HK는 잘 아시지만 아젠다가 있는데 저는 이게 별개로 이렇게 딱 동떨어진 주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제 문명이라는 거는 역사,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고 그리고 왜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20년 동안을 갖다가 권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동인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건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은 연구 혹은 내용에 대해서 언급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제리의 서부 지역을 보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부테플리카 정권 들어가지고 알제리 서부 지역은 권력에서 철저하게 부테플리카 이전에는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부테플리카 정권이 들어서 특히 이제 재집권 두 번째 재선에 이렇게 당선이 되면서 서부 지역의 출신들이 거의 3분의 1 정도를 다 장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왜 이 사람들이 서부 지역 사람들이 중앙정부의 권력의 핵심으로 다 들어가고 그 전에는 왜 소외가 되고 이런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르베르의 문제든 지역의 문제든 또 독립전쟁에서의 문제든 부테플리카 개인의 여정의 문제든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퇴진까지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소도에서 이렇게 던졌던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가지 주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엔 1번이 이제 부테플리카의 중병과 퇴진 과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 이제 발드그레스가 이제 어디냐면 이제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늘 가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부테플리카 대통령 재선됐을 때부터 알제리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병이 이렇게 발병이 돼가지고 그때의 분위기가 그리고 국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도 눈에 아주 선한데 공교롭게도 3선, 4선 됐을 때
전부 다 그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들을 현지에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하게 지금 자기네 나라 혹은 더 뭐 중동에 유명한 병원도 있을 거고 혹은 유럽에 더 혹은 미국에 병원들이 있을 건데 왜 그 유독 프랑스로 이렇게 좀 봤는지 뭐 딱히 해결책 혹은 정답은 없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추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가 제 나름대로 이제 지금 이름을 붙였어요. 얼굴 없는 체제. 그래서 페이스리스트 레짐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부텐플리카 정권 동안 해먹은 정권을 갖다 국정농단을 한 사람들이죠. 퇴진까지 할 정도면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독립전쟁이나 군 이외의 서부 지역 사람들을 한번 끌어들여 봤습니다. 마지막에 향후 어떻게 전개가 될 건가 뭐 이것을 이 내용을 작성을 했을 때와 지금은 조금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타플리카 대통령 뭐 아시지만 이제 모로코의 우지다 이게 알제리하고 약간 5km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타플리카 정권의 재선 3선이 되면서 알제리에서는 흔히 부르는 말이 있어요. 우지다파라고 합니다. 그 일종의 뭐 조폭가 같은 자기들의 우리 뭐 TK, PK 뭐 이렇게 해가면서 부르는 것처럼 우지다파라는 혹은 서부 지역의 그 틀렘센이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안달루시아 문화의 중심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지역 출신 사람들을 틀렘센가 혹은 우지다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독립전쟁을 하면서부터 그 5km 국경지대에서 떨어진 우지다의 알제리 공동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들 독립 이후의 세력화를 좀 모색을 하게 됩니다. 정치 경력을 아시지만 1962년 이제 독립을 하면서 틀렘센에서 국회의원 당선이 돼서 FLN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제2대 대통령이죠. 부메디안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그 당시에 아주 권력의 중심에 외교부 장관하고 유엔총회 의장을 역임하고 그런데 이제 그 부메디안이 사망하고 나서는 정계 은퇴를 하고 부패와 관련돼서 연루가 돼서 투옥이 되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 망명하고 89년에 이제 다당제하고 자본주의 어떤 시스템으로 가면서 귀국을 해서 군부와 FLN 지지로 이제 1999년도에 대통령이 됩니다. 2004년도에 이렇게 보시면 재선에 당선되죠. 예, 그래서 부테플리카가 결정적으로 가장 그 인기를 갖다가 얻게 된 게 대국민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1990년대 테러리즘이라고 하는 그 10년 동안에 국민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그리고 이슬람 테러 집단에 대한 어떤 증오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풀 수 있게 서로 용서하는 그런 그 대국민화 연설을 통해서 법안으로 통과를 시키고 그래서 알제리의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힘써주는 대통령으로 그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이제 파리에 이제 첫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간부의 출혈성 궤장 의심 진단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뭐 크게 도지지 않아서 200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는데 이때부터 그 서부 지역 출신들이 대거 등장해요. 지금 현재 부테플리카가 퇴진했지만은 그 동생부터 알제리 최고의 그 대기업 회장 거부들 이게 지금 다 잡혀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서부 지역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대개 언제 돈을 다 해먹냐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를 하면서 외국의 그 기업들 참여시키고 그리고 국영 기업들 전부 다 민영화시키는 이런 정책을 근데 그 당시에는 유가의 상승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알제리가 돈이 이제 굉장히 많았던 때라 석유를 팔아가면서 외국 자본 들여오지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국민들 좋아하고 근데 그 밑에서 이제 서부 지역 사람들을 축으로 해서 뭐 소나트라 뭐 잘 아시지만 국영 석유회사라고 하죠 이런 데 사람 그 사장들 전부 다 해서 이게 다 돈을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게 우리나라도 사실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우리 그 한 알제리 경제 그 TF팀 해가지고 굉장히 왕성하게 왔다 갔다 한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딱 끊쳐버려요.
2011년도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끊겨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알제리에서 이 경제개발 5개년 정책 그리고 민자유치, 민영화 이걸 갖다 주도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지가 다 표현이 다 이제 정계의 그 핵심에서 아주 그 부패 세력으로 그러면서 이제 부테플리카 정권 배후에 누가 있는 게 아니냐 서서히 얘기가 나오는 순간 2013년도에 뇌졸중으로 입원해서 3개월 동안 거의 잠적을 해버립니다. 그런 와중에 또 2년 반 동안 2014년도에 쓰러져서 2014년도에 2년 동안에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대통령 출마해서 사선에 당선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심상치 않았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게 5년 동안 누워서만 있었던 사람이 또 다시 대통령에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지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2019년 4월 2일 날 퇴진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고 맙니다. 지금 이렇게 그 대통령의 그 중병 관련해서 제가 좀 연도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이 발드그라스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2014년, 16년도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보면 스위스로 갑니다. 스위스로 가는 게 이 발드그라스라는 군 병원은 좀 뒤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워낙 옛날 건물이라 이 개보수를 해요. 개보수를 하면서 그런데 2016년에 제네바로 가면서 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진료를 이렇게 받는데 이 초기에 봤던 발드그라스에 있었던 프랑스에서의 그 의사가 담당 의사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뭔가 이제 프랑스하고 알제리하고 부테플리카하고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병에 대해서는 함부입니다. 절대 알제리 현지에서는 누구도 병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언론에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게 최초로 이제 공개된 게 그 여기 제가 프랑스와 발의하는 프랑스의 그 총리인데 2016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트위터에 이렇게 공개를 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제가 이제 제목이 좀 프렌치 커넥션이라는 표현이 좀 선정적인 것 같은데 요거는 그만큼 뭐냐면 프랑스에 의지하고 있는 부테플리카 그리고 엄청난 돈을 현지 사람들은 그래요. 알제리 국민들은 엄청나게 프랑스에 지금 돈을 지금 갖다 놓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 있는지를 누구도 알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동생이 틀렘센 같은 혹은 우주다 그 서부 지역의 그 패거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스위스가 아닌 프랑스에 엄청나게 돈을 갖다 놓고 자기들의 어떤 안위를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의심을 갖다 국민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발드그라스 군병원이라고 하는 데가 잠깐 살펴보면 1621년에 루이 13세 부인인 오스트리아 애나 황제 지시로 건축해서 이후에 이제 그 프랑스 혁명에는 부상당한 병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20세기 들어서는 프랑스의 대통령이나 아주 그 거물급 지도자들이 특히 이제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어디 몸이 좀 불편하고 그러면은 항상 와서 심각치료를 하는 그런 병원으로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장점 뭐냐면 장비 시설이 프랑스가 그렇게 뭐 의료기기가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 근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시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병원이라 철저한 보안이 그래서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과거 프랑스의 그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굉장히 그 사용을 하기에 그 매력적인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2004년도에 재선에 당선이 되면서 2005년도부터 이제 부테플리카가 측근들한테 공공연하게 그 전에 워낙 이제 쿠데타로 이렇게 무너진 정권들이 전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때부터 이제 그 정적들이 자신을 건드리지 못하는 어떤 체제를 특히 이제 군 세력을 갖다 약화시키려고 군의 어떤 힘을 갖다가 약화시키려고 이때부터 이제 힘을 빼기 시작합니다. 힘을 빼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제 대리인을 뭐 이제 병속에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다 이렇게 조정되는 그런 정치로 이렇게 가죠. 정치로 가는데 그 중에 이제 바로 제가 그냥 얼굴 없는 체제로
2분이요? 예, 2분. 예, 잠깐만요. 예, 갑자기. 예. 압축해 주십시오. 압축을. 그렇죠. 갑자기 이게 2분의 1이 정말 너무 스트레스 해소가 돼서. 예, 3선, 4선에서 이제 거의 거동도 못하는 사람이 휠체어에 의지해서 하고 있을 때, 뒤에 이제 들어온 뒤에서 이제 얼굴 없는 체제라고 하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권력의 파워 엘리트들이 알제리에서는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독립운동을 했냐, 대통령 출마 조건도 독립운동을 했냐, 무슬림이냐, 뭐 이제 그렇게 젊은 사람은 아예 기회가 박탈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 대부분이 또 군에 있고 정보부에 있고, 그래서 이제 부테플리카는 집권을 하면서 그걸 갖다 좀 약화시키려고 뭐를 하냐면 자기 동생, 그리고 제가 여기서 우리 방탄소년단 BTS가 아니라 예, 알제리의 BTS 세력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해요. 바트나, 테베사, 수카, 하나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대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이 이 동부 지역에 있습니다. 동부 지역.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현재 국방부 장관으로 이 사람이 바로 바트남 동부 지역에 국방부 장관으로 있고, 원래 옛날 같았으면 이 사람이 군 통수권자 최고인데 부테플리카 들어서는 국방부 장관이 부테플리카입니다. 이 사람은 차관이고 그냥 참모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아주 피비린내 나는 보이지 않는 지금 하여튼 그 전에 부테플리카 측근들을 다 잡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 자, 동생은 이제 군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전면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인데 현재 군에 의해서 가택연금 상황이고, 틀렘센 세력의 아주 제일 앞에, 그래서 군과 정보부 FLN 이 체제를 균열을 만들면서 권력의 굉장히 중심이 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부테플리카가 군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끌어들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아흐메드 우와이야인데, 이 사람은 까빌리야, 잘 아시지만 까빌리라는 굉장히 중앙정부 세력들이 많은 데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야당 R&D 정당을 민족민주전선, 우리말로 이렇게 하면 그런 얘기인데, 이걸 창당을 하면서 FLN이 완전히 가반을 갖다 차지할 수 없는 정당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둘이 연정을 하면서 알제리 역사에서 총리도 가장 많이 하고, 하여튼 온갖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인데, 최근에 이제 이것도 여기서도 LND에서 사무총장에서 박살됐죠. 그런데 거기 이제 마지막 제가 언급하고 현재 임시 대통령입니다. 압델카데르 벤살라인데, 이 사람 상원의장이고 우리나라 충남대학교에서 명예 박사를 받았죠. 이 사람이 현재 임시 대통령으로 과도 정부를 갖다가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원래 틀렘센 사람인데 그냥 이게 R&D를 갖다 공동 창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부테플리카의 의도가 아니었냐. 군을 갖다 약화시키게 정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기 옆에 측근을 갖다가 정당을 만들고, 이 사람이 현재 진행을 상원의장을 맡고 그 다음에 R&D 연정 파트너가 되면서 또 현재 임시 대통령이지만 부테플리카는 없지만은 지금까지도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래서 현재 국민들은 이 사람까지 다 물러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안이 있냐, 국민들은? 제가 봤을 땐 대안이 없어요. 아직까지.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이 라시드 네카르라는 사람인데, 아주 SNS에서는 선풍적인 아주 최고의 인기를 젊은이한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 알제리 사람이에요. 프랑스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서 프랑스 국적을 포기했어요. 지금 요번에 이제 대통령이 출마하기 위해서 이제 변수가 이 사람이 될 거냐 하는데, 문제는 뭐냐,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립주의 경험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렇게 이주 국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을 국민들이 과연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도 군 같은 데서 과연 용납을 하겠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제가 봤을 때는 남아있는 문제고, 또 벤살라 우아이야, 아까 연정 파트너가 건재해 있고, 그리고 이슬람 정당, MSP라는 이슬람 정당이 있는데,
여기 정당이 좀 움직이려고 하고 또 늘 그렇듯이 베르베르 문제를 왜 그러냐면 이런 어떤 민주화나 국민의 어떤 편에 대한 시위를 요구할 때는 알제리에서는 베르베르인들의 시위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베르베르 어권 지역에서의 시위는 또 알제리 전체의 그 시위하고 양상이 좀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과연 우리가 한국사의 제2의 아랍의 봄이 알제리 있고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그 내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 난민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3개월 내로 치러야 된다는 어떤 거를 6개월로 연장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향후 어떻게 절충을 하고 어떻게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저희 아젠다고 이렇게 말씀을 조금만 드리면 제가 이게 자꾸 이제 서부 지역을 이렇게 보는 게 서부 지역은 안달루시아 문화가 우리가 이제 안달루시아가 보통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모로코 쪽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부테플리카가 20년 정권을 잡으면서 이 소외된 지역에 과거에 그런데 제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왕조나 베르베르 왕조나 안달루시아 문화를 가지고 했었던 그런 왕조들의 어떤 번성기가 굉장히 있고 이 지역민들이 그 과거의 영화를 항상 이렇게 꿈꾸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제 그 수직적인 어떤 직선의 어떤 우리 김정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현대적인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과거의 어떤 왕조와의 어떤 그 관계 이런 것들도 뭔가 이렇게 설정 가능한 게 아닌가 이제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제가 현재 상황의 그 알제리 지금 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말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